1996년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오페라를 관람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제자 강의 선생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라는 오페라 주演을 하게 되었다며 저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관람하기 온 사람들은 백인들로 주로 이루었는데 모두가 최고의 의상을 차려입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의와 기품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우리 태권도도 이렇게 상류세와 주류 인사들에게 고급 문화예술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이 끝난 후 오페라 지혜를 맡았던 제자에게 동양의 무도 태권도와 서양의 음악 오페라를 접목시킨 예술로 평화를 지향하는 태권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of course, 물론 당연하다 라고 대답하며 오페라는 태권도 동작이 주가 아닌 음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스토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태권도 오페라의 제작까지 적극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로버트 얼브의 스토리를 오페라로 제작하자고 했고 제자는 올림픽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를 오페라라는 예술로 만들 수 있다면 최고의 태권도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제자는 당시 태권도 3단이었고 관현악 지혜가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제자에게 박사과정까지 끝마칠 것을 권유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태권도 오페라 지혜자를 탄생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5단이 된 그녀는 관현악 지혜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태권도 오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태권도 정신과 깊이를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작곡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태권도를 주제로 하는 곡을 제대로 만들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작곡자들 출신 끝에 태권도 유단자 출신의 오페라 작곡자를 만날 수 있었고 마침내 영어로 모든 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스토리에 태권도 사범이 가사를 만들었고 태권도 유단자 출신이 작곡가와 태권도 5단의 오페라 지혜자 등 이렇게 오페라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태권도인들이 직접 참여한 라이프 오브 앤 아티스트라는 태권도 오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탄생된 태권도 오페라는 2007년 3월 LA 인근 그랜데일 힐튼 호텔 특설 무대에서 유엔 관계자들과 그랜데일 시장 등 미국 고위층 인사들 그리고 때마침 미국을 방문하신 한국의 국회의원님들 LA 한국 총영사 한인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발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발표에서는 미 해병대 기수단의 입장식까지 펼쳐서 태권도 오페라의 첫 번째 발표를 빛내주었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축하 속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도 철학을 예술로 승화시킨 태권도 오페라에 대한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뜨겁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텍사스 이글패스라는 곳에서 개최한 6.25 참전용사 의문 행사까지 초청되어 전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된 모습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인 입양아와 미국인 부모들을 위한 초청 공연에서는 태권도 오페라 제2막에 필라소피 오브 태권도라는 아리아를 공연함으로써 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과 태권도 정신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입양아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모국에 대해 미국인 양부모들에게는 한국이라는 자녀의 나라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전에 들으셨던 곡이 바로 태권도 오페라 라이프 오브 앤 아티스트 1막에 나오는 I have a dream이라는 아리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표회나 초청 행사를 통해 태권도 오페라 1막, 2막, 3막의 하이라이트인 아리아를 선보인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형식을 제대로 갖춘 정식 오페라 공연을 통해 태권도의 근본 목적은
평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와 오페라라는 문화예술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해의 무도와 서양의 음악이 하나가 된 태권도 오페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태권도를 단순한 격투기나 무술로 생각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달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영화나 TV,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스포츠의 꽃이라는 올림픽을 통해 이 자리에 문대성 선수가 참석을 해서 우리의 그 태권도의 기능적인 면을 올림픽을 통해서 최대한 부각시켰다면 이제는 우리 태권도 오페라를 통해서 저는 태권도의 정신, 철학과 문화를 전 세계인들에 알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무도 태권도가 올림픽의 스포츠이자 7천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수련하는 무도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국기원 그리고 국내의 사범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태권도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태권도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태권도의 성지이자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의 태권도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태권도 진흥재단과 많은 태권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조성하고 있는 태권도 공원은 7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자 태권도와 한국의 문화를 지구촌 전역으로 전파할 수 있는 한류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태권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전문 국제대학원과 같은 독립 형태의 국제화된 교육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명문대학교 출신 태권도 사범님보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지방대학을 나온 태권도학을 전공한 사범님들이 더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예일대학의 출신의 태권도 사범님보다 우리 지방의 대학의 태권도학을 전공한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이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들을 꿈꾸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태권도 전문 국제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문화와 태권도를 배워 눈물을 겸비한 아카데믹 태권도 마스터 학위를 갖춘 지도자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에 돌아가서 한국말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류가 시대적 흐름이자 이경처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도 태권도, 올림픽 태권도, 태권도 오페라, 태권도 영화 등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태권도 한류가 전 세계 속에 당당히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새로운 태권도 문화와 발전과 한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예, 박수 치셔야죠. 하나, 둘, 셋. 예, 자연스러운 표정을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세보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장윤석 의원님, 그리고 전재희 의원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